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는 못 냅니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자, 현대사회의 인권. 지난번에 이제 인권 양상에 대해서 배웠죠. 인권은 그 구성원 모두가 가진다는 점을 가지고 전무성을 가지며 양도할 수 없음의 불가침성을 가지고 연고에 부담되는 항구성을 지닙니다. 이때 이제 다른 권리들 다 생겨나죠. 국가관료 간섭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권, 차별받지 않기 위한 평등권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회권, 그리고 국경연대 평화 노력을 위한 연대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현대사회 인권은 오늘날 강조되는 인권에 뭐가 있을까? 인권은 시대의 사회와 만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면서 추가되고 바뀌기도 한다. 그로 인해서 주거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집은 인간이 편히 살고 사생활 보호받을 수 있는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집에서 안정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이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생겨났습니다. 자, 안전권. 오늘날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감염병에 대해 인위적인 위험을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인 안전권이 존재합니다. 환경권은 이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 누리는 권리인 환경권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문화권은 오늘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어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생활에 소외되고 있건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화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문화권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주거권이란 그냥 자기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주거권이라고 하고요. 안전권은 그냥 바이러스, 공격 이런 거에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안전권이랍니다. 환경권은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이런 환경, 이 충족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하고요. 문화권은 그냥 자기 원하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문화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걸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끝이 났고요.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시네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보내주고 봅시다. 그리고 다음 건 다 남고 있어요. 과정 설명이 없어서 되게 빠르네. 자,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제 20세기 전반의 세계,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끝자락까지 다 했죠. 요거 다 했죠. 대공황, 러시아 혁명, 전후 세계 질서, 전체주의 대공황, 어쩌고 다 했죠. 자,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 자, 지금 이 얘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 일으키고 난 후에 조선을 지배할 때 이야기예요. 조선 총독부의 지배체제,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권 및 군사권을 장악했으며 이런 행위 지속되어 일본 후에는 내각의 통치를 거의 받지 않았다. 조선 총독의 자문기기에 불과하였던 중추원은 친일파로 구성되어 한국인을 대마할 수밖에 없었고 운동전까지 한번 소집되지 않았다. 보면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먹은 상태에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일본이 이 조선을 지배했죠.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헌병사령관 경무총감으로 임명하고 경찰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전국에 헌병 분대와 파출소, 주재소 등을 두고 헌병과 경찰을 배치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으며 한국인들의 모든 일상생활까지 관여하고 감시하여 억압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경찰은 직결 심판권을 행사하여 벌금 내기 처벌을 수 태형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얘네가 마음대로 조선을 주무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경찰제라는 게 헌병 경찰제라는 게 실시되고 이로 인해서 그냥 일본 순사들은 얘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그냥 아무 짓을 안 저질러도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하고 그냥 벌금 뺏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본 짱인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죠. 일제는 관리와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철저히 제한했다. 왜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국민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일부러 통제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식민지에 수능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서 교육체계를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편성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 1910년부터 1918년까지요. 일제는 한국에 강점한 직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세의 공정한 부가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식민 통치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의 토지를 쉽게 차지하기 위한 의도였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정신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유 검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거는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이 없네요. 토지조사 사업은 결과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크게 늘고 소유권이 분명한 민간인 토지를 국공 유지로 차지하였다. 총독부가 차지한 토지는 동양 척식 주기 회자나 일본인의 헐값으로 넘어갔으며 일제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농민의 일정한 지대에 납부하면 경직할 수 있다. 관행을 부정하면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장농이 증가했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일본이 다 먹고 자기 자국민한테만 풀면서 이 조선에 살아가는 그 국민들은 먹고 살 수 없게 하니까 일부러 기한부 계약,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진 땅에서 작게 농사를 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민이 일어났다는 거죠. 코가 막히네. 회사를 선포하고 상담이 통제하다. 일제는 산업 전반에 걸친 통제를 통해 식민지 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먼저 회사는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되고 총독 명령만으로 회사가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업과 광업 등 산업에도 허가세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철도, 도로, 항만과 통신망 등 기관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고 정비하였다. 결국에는 얘네가 무슨 짓을 하면은 그냥 이 건물 자체를 파산할 수 있게 일부러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동영상 끝이 났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제 지제시대 환경과 생물 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지제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제시대라고 하며 이 흔적 지층이 남아있는 걸 화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 때 있었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죠. 생물 대변종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생물의 진화를 봅시다. 변이의 발생과 자연선택. 같은 생물종의 개체가 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변이는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며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는 암수생식 세포의 수정에 의해 자손이 태어나므로 자손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자손이 가진 유전 정보가 부모와 달라져 변이가 발생하며 따라서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종에서는 개체들 간의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어떤 생물 집단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 돌연변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의 개체들 중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나와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하며 변이가 있는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자, 변이와 자연선택 탐구하기. 자, 딱정문제가 많아요. 이때 여기서 산불이 납니다. 토양이 이제 무너지죠. 보면은 흰색인 애들은 새가 다 잡아먹고 토양이 망가진 부분은 이제 회색 개체가 줄고, 지금 보면은 여기 처음에는 검은벌레가 얼마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검은벌레가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이와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연선택은 생물 집단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주며,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의 수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수보다 많은 세균 집단이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변화를 겪으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선택되어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있고 없고를 이제 자연선택으로 따지면은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항생제가 없는 애들은 다 뒤지고 항생제 내성 있는 애들 세균들만 살아남는 그런 걸 자연선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의 실험하기고. 진화와 다양한 생물의 출현. 생물 집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며 생물의 특성이 변화하여 원래 종과 다른 종이 생겨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한다. 1859년 영국의 과학자 다윈은 생물 종이 여러 세대 동안 자연선택을 거듭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하였다. 자연선택설.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경쟁에 살아남아 다른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면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선택이 오랜 세월 걸쳐 반복되면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생물종의 형질이 조상과는 다르게 변하며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처음 정착한 핀치 집단의 개체들 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뭐 어쩌고 해서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생물 집단, 요 진화까지 이야기죠. 생물 집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생물의 특성이 변하여 원래 종과 다른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과정을 진화라고 한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클리어. 이거 봐야 되나? 이거 안 봐도 돼요. 수학은 진도를 다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학원 가서 배울 거를 좀 봅시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심선을 교점으로 무게중심이라 하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꼭지점으로 각각 2대1 내분은 한답니다. 자, 여기가 무게중심이죠. 여기서부터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2고 여기까지 1이에요. 자, A는 x, y 1이에요. 여기는 x2, y 2고요. C는 x3, y 3이에요. 자, 이걸 왜 구분하냐? 무게좌표. 세점, 요것들 아까 얘기했죠. 이걸 꼭지점으로 만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주요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가 나타납니다.
얘네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녀석이 필요해요. 콘텐츠 미안해, 이렇게 하겠어. 얘가 지금 설명하는 게 나라고. 얘가 지금 설명하는 게 나겠다. 자, 좌표 평면의 한 점 이 x, y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i 방향을 구해보자. 자, y는 mx 플러스 n이죠. 이때 이 직선은 a 값 x, y를 지나므로 이 길이는 y1은 mx 플러스 n이에요. 이게 답인데 방금 설명한 거랑 똑같죠? 뭐라 설명할 게 없는데?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네. 저 뭐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거는 오늘 배워와서 여기 다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된다. 원래 더 설명할 수 있는데.